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형 있어버립니다. 오늘은 제가 요겁니다. 요즘 그 유튜버들이 다 하시는 스테커 버거 포 스테커를 시켰고요. 첨언을 하자면 이걸 주문하실 때 패티 추가를 클릭을 하시면 5장이 들어가 있는 이걸 버거킹에서는 히든 메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저는 차마 그것까지는 못했고 이걸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깔끔한 칼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차피 제가 뭐 프로 먹방러가 아니기 때문에 먹방을 하자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버거킹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서 햄버거를 조금 이렇게 보고 갈게요. 버거킹 딜리버리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했고요. 한 20분 정도 만에 가져다 주셨어요. 이런 굉장히 인간 같지 않은 햄버거를 이렇게 주셨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좀 크다. 저는 그냥 어차피 먹방 유튜브도 아니니까 4등분해서 아름답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이 정도는 제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한 입만! 너무 좀 소심한가? 한 입만. 이 정도 한 입만 어려워. 우리 육식 피플들이라면 한번 먹을만 맛이에요.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 이야, 마술이야 마술. 한 입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배불러. 맛있게 먹었습니다. 결론, 맛있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 버거킹의 마케팅을 해석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버거킹이 이 스테커 와퍼라는 걸 출시했어요. 1월 중순 정도에 출시했고 뭐 1월 18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무려 이 햄버거를 35,000개 정도 출하를 했다고 해요. 판매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예상보다 뭐 선도 배 많다고 하니까 예상은 일주일에 한 10,000개 정도 팔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 햄버거를 40,000개를 판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영리한 플레이냐면 이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별다른 게 필요하지 않죠. 이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매뉴얼과 와퍼의 패티만 조금 더 내장에 넉넉하게 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킹은 어떤 걸 바꿔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왜 했냐?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버들이 하는 먹방. JJC 보니까 뭐 20겹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드시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 버거예요. 사실 맛을 위해서 만든 버거가 아니에요. 물론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입안이 가득 느껴지는 고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맛있는데 제가 버거킹의 맛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이 햄버거는 맛을 위해서 맛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처럼 유튜버들이 컨텐츠 하라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심심하니까 컨텐츠 하라고, 먹방 하라고 만든 거예요. 왜 이 먹방을 하라고 이런 거를 브랜드에서 만들었을까? 뭐냐면 고객이 참여하는 혹은 유저가 참여하는 오가닉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혹은 이걸로 오가닉 컨텐츠를 만들어, 그래서 같이 즐깁시다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럼 브랜드가 왜 이런 짓을 하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다뤘는데 페이드 마케팅의 광고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보다도 5배에서 7배 정도 이미 비쌉니다. 그래서 페이드 마케팅비가 점점 더 비싸질 바에야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이게 계속 회자되게 만드는 게 전체적인 마케팅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식품, 뭐 HMR 굉장히 많이 팔려서 메이저한 것 같지만 식품이 매장당 어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고 이 버거킹 햄버거가 14,000원이어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팔아서 별로 많이 안 남습니다. 안 남으니까 페이드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세게 밀고 나갈 만한 역량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햄버거 2만원 받으면 되겠죠. 근데 2만원 받으면 안 팔리잖아요. 이미 시장에서의 먹거리의 가격 경쟁은 치열하고 마케팅의 루미는 요만큼밖에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면 우리는 먹는 회사니까 먹는 거 제공해주고 이걸로 컨텐츠를 담아오게 하자, 이런 승부수인 거고요. 이 버거킹이 왜 이게 이해가 되냐면
2018년에 버거킹이 미국에서 했던 캠페인을 보면 맥락이 같아요. 물론 이런 햄버거는 미국에서는 이미 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패티 여러 장 있는 것들은 이미 지역 햄버거에서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버거킹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맥도날드 매장의 600피트 반경, 그러면 한 200m 되겠죠? 그 반경 안에서 앱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앱에다가 지오태깅을 집어넣으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다 맥도날드 매장 위치들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버거킹 앱을 실행시키면 히든 쿠폰이 하나 나오는 거죠. 와퍼를 1센트에 먹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2018년도에 미국에서 했고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맥도날드 매장 앞에 가서 와퍼 1센트짜리 쿠폰 받는 거를 컨텐츠화 해가지고 이게 오가닉 바이럴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버거킹은 미국에서도 이런 걸 성공시켜 본 사례가 있고, 요게 왜 맥도날드를 겨냥했냐는 건 버거킹이 미국에서 2위 업체니까, 만년 2위 업체니까 1위 업체를 가지고 타겟해서 이렇게 해도 서로 좀 괜찮았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정서상 맥도날드 매장 앞에 가서 지오태깅 하라든가 롯데리아 매장 가서 지오태깅 하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싸움 납니다.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오가닉을 일으킬 수 있는 약간 이런 무리수인 버거, 이 버거는 지금은 일주일 만에 3만 개가 팔렸지만 아마 내년에는 주문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는 그런 버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치만 2021년 1분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 다들 지금 집에만 있으셔서 심심하잖아요. 할 것도 없단 말이야.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은 뭐로 고민한다? 이서블도 마찬가지로 맨날 무슨 얘기하지? 이번 주에 무슨 얘기해야 돼? 이런 걸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다. 2018년에 그래서 버거킹의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쿠폰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 해서 앱스토어에서 버거킹 앱이 1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참여형 마케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는 참여형 마케팅의 이제 강자, 얼마 전에 상장한 MBT 같은 데들이 있죠. MBT는 원래 그 스크린에서 누르면 광고 보고 얼마 내는 거지만 참여하면 얼마 더 준다, 뭐 이런 식의 마케팅으로 네이버 실검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밖에 부수적인 것들도 만들어내는 이런 검색 엔진에서 어뷰징이라고 하면 인간이 하지 않는 행위를 어뷰징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을 동원하는 캠페인이 되면 이건 어뷰징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간 거니까. 이런 우회적인 캠페인을 하는 방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버거킹의 마케팅은 그런 종류의 하나다. 물론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돈내산 버거킹으로부터는 1도 받은 게 없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매체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는 버거킹 마케팅 사례, 그래서 버거킹의 마케팅을 좀 해석해 보자. 그러면서 버거킹은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지난 주말에 와퍼 1+1 행사를 했어요. 와퍼는 뭐 늘 행사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지만 역대급으로 싸게 팔았죠.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쭉 끌어올리고 와퍼까지 끌어올리면서 이 노이즈를 일으킬 거면 한 번에 세게 일으켜야지 기억에 남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걸 할 때 세게 기억에 팍! 우리가 여기서 짱이야! 이런 거를 좀 해주면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시면 매체 비용의 상승과 별개로 새로운 돌파구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버거킹 사례를 보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제가 계속 쩝쩝대는데 이게 하도 먹었더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계속 도움되는 이야기, 이제 마케팅을 해석해본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각사의 어떤 마케팅 사례들, 빙그레는 왜 저런 걸 할까? 뭐 이런 것도 해석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서블이었습니다.